스트레스, 수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저는 어쨌든 아직도 첫 번째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뭘 먹으면 되냐? 이거를 개념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선을 한번 쭉 이렇게 가상의 선을 생각하시고 여기에는 이제 가공된 음식이 있어요. 가공된 것이라 함은 그냥 원재료가 아니에요. 사과라고 치면 사과를 뭐 앞 자르고 뭐 즙을 빼고 이렇게 다른 거랑 섞어서 열을 가하고 뭐 첨가물을 넣고 볶고 삶고 이렇게 해서 포장돼서 만들어진 음식이 있고 그거의 완전 끝판왕이라고 치면은 뭐 예를 들면 마라탕 이라는 음식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저 이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 이 반대편에는 이게 아토피인 사람의 음식 개념이에요. 저라는 사람의 음식 개념인데 그 완전 반대편에는 그냥 자연에서 나는 음식이 있다. 과일, 야채, 채소, 상추, 브로콜리, 감자 뭐 이런 것들 이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 그냥 최소한의 삶기만 했다거나 잎채소 같은 거는 사실 아무것도 이렇게 가공을 하지 않은 그냥 식품이고 요게 있으면 이쪽에 가까워질수록 아토피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 이렇게 먹어도 멀쩡한 사람이 있지만 아토피 환자라는 건 이런 음식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이라는 것 그거에 대한 독소가 쌓인 게 피부로 드러난 사람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갈수록 아토피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토피는 알아서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제 경험은 저는 정말 아토피가 심할 만큼 심했고 그래서 아예 아토피가 나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여기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그때 주식은 상추였고요. 찐 브로콜리, 찐 감자, 소금 조금 뿌려서 쌈장 살짝 찍어서 그 된장찌개. 근데 된장찌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아토피를 정말 낫고 싶어. 오늘 당장 지금부터 난 뭐든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깨끗한 물, 정수물에 짜지 않은 된장. 시판에서 파는 것 중에 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된장찌개 먹고 낫겠답시고 했다가 맵고 짜고 고춧가루 들어간 된장으로 된장국을 해서 만들다가 더 심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금도 거의 없는 그런 좋은 된장에다가 감자 정도 넣고 그냥 하여튼 뭐가 내 몸에 안 맞을지 모르니까 많이 넣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뭐 하나씩 먹었는데 그날 바로 또 발진이 올라오면 하나씩 빼는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아무튼 이쪽에 가면 갈수록 몸은 나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예요. 만약에 내가 아토피를 고친다고 했는데 고친다고 하지만 한 요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 팔다리에 발진이 올라와 있다면 이 중간 정도로는 뭔가 몸의 독소 배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쌓이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거가 더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정말 중증 아토피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시다면 그 정도로 아프시다면 사실 낫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실 거고 답답함도 크실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훨씬 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내가 지금 현실상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 하면 좀 더디게 낫더라도 비율을 조금 이렇게 조정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게 평생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특정 시기에 이렇게 이쪽 그라데이션에 가까운 자연식물식 이런 거 과일도 많이 먹고 잎채소 많이 먹고 이렇게 내가 직접 만든 이런 거를 특정 시기에 했을 때 한번 싹 나왔고 다시 돌아가니까 다시 올라왔고 그러고 또 다시 며칠 이렇게 먹으면 또 내려가고 이런 시기였는데 저는 지금 낳기 위해서 또 새로운 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의 하루 식사 중에서 자연식물식 을 양보할 수 없는 단단한 비율을 만들어 놓는 연습을 지금은 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최근에는 삼시세끼 어떤 날은 뭐 마라탕 뭐 먹지? 그 꿔바로우도 먹고 양꼬치도 먹고 이렇게 며칠을 한 3일 4일을 막 아니면 혹은 식단을 제한하지 않는 일주일을 지났어. 그리고 아토피가 올라와. 그러면 또 며칠 동안 이제 괜찮은 음식을 먹어서 또 가라앉혀. 그럼 가라앉으면 다시 먹어. 이거의 반복이었는데 이거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 충분히 자연식물식을 해서
내가 몸이 가라앉았으면 그 다음에는 일상에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 자연적인 음식의 비중을 만들어 놓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소한 아침에 사과 한 끼 먹기, 3끼 중에 한 끼는 잎채소라던가 이런 식으로 먹기, 이렇게 그런 얇은 방어막을 만들어 놓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가 낫는 과정을 저는 2가지로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아토피 환자는 다른 사람처럼 먹으면 몸에 굉장히 무리가 가고 독소 배출이 안 되는 질병이구나, 이거 하나 아는 거랑, 2번째는 그걸 실천하는 거. 근데 저는 사실 이 1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2번만 실천하면 그냥 풀 먹으면 된대. 그냥 뭐 된장찌개 먹고 이런 거 먹으면 된대 라고만 알고 있으면 먹다가, 이게 사실 식습관 바꾸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토피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죽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플 만큼 아프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바닥까지 치지 않았다면 누가 옆에서 아무리 가족들이 너 이거 하려면 이거 해야 돼 해도 안 들려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사회는, 이제 사회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사회는 음식에 대한 그런 제한을 거의 두지 않는, 많이 먹는 건 안 좋은 거야 라는 게 뭔가 그런 인식보다는, 이런 농담 하잖아요, TV에서.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데 저는 그냥 많이 먹고 일찍 죽는 쪽을 택할래요 이러면 막 사람들이 웃고, 근데 그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돼요. 저희같이 취약한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그리고 사실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농담은 사실 좀 안 하고 싶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만큼 식습관이, 나 혼자만, 남들은 다 그냥 이 온 세상이 다 가공식품으로 먹기 쉽게 해놨는데 나 혼자만 바뀐다고, 나 혼자만 뭐 상추 재배해서 먹을 거야?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먹을 거랑 관련이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내가 단단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게 실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이 2번 실천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애매하게 있는 분들보다 정말 고치고 싶어, 이거 아니면 일상생활에 불가능해 라고 계신 그런 수준의 중증에 달하신 분들이 오히려 아토피가 고치기 쉬울 수도 있다. 왜냐면 고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게이지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라데이션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가공식품에서, 여기서 자연식물 쪽으로 가면 낫는다, 요거를 하나를 아셔야 되고, 2번째 중요한 거는 식습관 중에서도 나한테 유독 안 좋은 그게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그나마 뭐 커피, 빵 이런 건 그나마 괜찮은데 매운 거는 정말 쥐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까지도 먹으면 바로 반응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공식품 다 안 좋긴 안 좋지만 이 중에서 특히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진짜 나한테 개인적으로 안 좋은 거, 그거 뭔지를 파악하셔서 그거를 무조건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식습관들을 조금 돌아보셨을 때 내가 조금 많이 먹는 게 좀 식습관의 문제였다, 그러면 남들보다 좀 많이 먹고 그게 소화에 좀 부담이 됐던 것 같다, 이러면은 그 식사량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매운 거를 너무 좋아했고 이거 먹으면 항상 사다리 무조건 났기 때문에 매운 걸 이제 커트했고, 또 어떤 분들은 늦게 드시는 그런 습관, 뭐가 안 좋은지는 이제 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늦게 드시는 게 문제였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공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고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자기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그거를 유념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공식품에서 자연식물 쪽으로 갈 것. 가긴 가는데 혹시 먹더라도 나한테 가장 취약했던 그 요인은 없애는 거. 완치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이따가 먹고 발진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내가 먹어서 아플 걸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그냥 먹으면서 나 왜 아프지? 막 쌈밥 먹고 짜장면 먹고 그냥 좀 매운 거 먹고 양껏 먹고 싶으면 다 먹으면서 나 왜 아프지? 이거랑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아는데도 내가 알지만 나는 의지가 약하니까 못해, 이런 거라면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지금 저의 생활 정도면 사실 저는 아토피가 그렇게 일상을 침해할 정도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조금 불편한 정도지. 그래서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거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토피를. 내가 이거 먹으면 어느 정도 아플 걸 알아. 하지만 나는 지금 이게 오늘 좀 먹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고 어떻게 될지 아니까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는 몸에 그렇게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게 좋은 것들로 내 식사를 채울 거야. 요 정도만 되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 30분 안에 굉장히 빠르게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차근차근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주둥이에 노란스 난 것처럼 급하게 말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아토피 낫는 방법, 그리고 아토피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우리의 먹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 스트레스도 그렇고 수면도 그렇지만 저는 첫 번째는 이것부터 잡으면서 나머지를 같이 하는 거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 이걸 알았으면 그 다음은 내가 참고 절제하고 이쪽으로 그 자연식물 쪽으로 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습관을 바꾸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연식물 쪽으로 가되 나한테 제일 취약한 거 뭔지 파악하기.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였으면 양을 조절하고 매운 거 좋아하는 게 문제였으면 매운 거는 이제 끊는 걸로 하고 늦게 먹는 게 문제였다. 불규칙하게 먹는 게 문제였다면 먹는 시간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짜게 먹는 게 문제였다면 짜게 먹는 거. 어떤 단계를 밟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독소가 싹 빠졌고 먹으면 좀 발진이 올라오고 아니면 아니면 자연식물 했으면 괜찮은 그 정도의 좀 낫는 수준에 달했으면 저처럼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됐다면 장벽을 만들어야 된다. 내 일상에서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 여기 음식 가지고만 살지 않는 장벽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막 먹다가 아프면 다시 이걸로 먹고 잠재우고 또 좀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치가 되지 않고 조금 계속 조금씩 올라오고 화장도 좀 자주 하고 이래서 얼굴 아토피가 좀 남아있는 편인데 그래서 저도 지금 최소한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 사과 1개 꼭 먹기 요거는 이제 저의 최소한의 장벽인 거예요. 이건 양보 못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두텁게 만들수록 만약에 사과 1개가 아니라 내가 하루에 1끼는 무조건 잎채소로 먹겠어 이렇게 했는데 유지가 된다면 그것만을 쭉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줄여야 한다면 뭐 잎채소 먹는 거를 주에 몇 회로 더 늘리던지 그렇게 해서 가려움이 없는 내 균형을 찾았을 때 사실 그건 아토피 완치라고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지금 그 균형을 거의 찾았고요. 일상생활 하는데 그렇게 큰 스트레스 없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뭐 그렇게 괴로운 것보다 좀 어제는 그거 먹었으니까 오늘은 이런 거 몸에 좋은 거 먹자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평생 스님처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다. 아토피는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병이다. 네, 오늘의 결론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제가 말을 빨리 해서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당연히 올리셔도 되고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아토피 탐험대라는 이름을 붙인 건 저는 이러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예시들을 완치 치료 예시들을 이제 모아가면서 어떤 게 진실인지를 이제 탐험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제 경험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아토피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포함해서 항상 자기한테 그렇게 여쭤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뭐 먹었는지, 점심에 뭐 먹었는지, 어제 뭐 먹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시고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점심시간이 이제 딱 됐네요. 12시가 돼서 찐감자를 먹을 겁니다. 저희 집엔 항상 잎채소가 또 있고 찐감자와 잡곡밥과 잎채소를 먹을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